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린백서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제가 원래 이 컨텐츠를 저번 달에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만들고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3월 달까지 왔는데 그냥 늦어질 바에 일단 서머너를 먼저 출시를 지켜보고 이거를 언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리얼리티 매직 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회사 자체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많더라고요. 정황상. 특히나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서머너잖아요. 서머너라는 게 대박 작품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올려질 바이프로스트만의 데뷔기도 하고 저 또한 이걸 또 민팅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머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게임 방송도 하다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리얼리티 매직큐를 그때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쪽으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까지 쭉 한번 찾아봤는데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셜 포스 여기 이제 FPS 쪽 우리나라 게이머들 중에서 이제 고인물들 그분들이면은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유아 쪽에는 이제 또봇이라고 해서 인기 애니메이션도 같이 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카트라이더 비슷한 그런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내지는 뭐 마리오 카트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VR 게임 업계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일단은 훗날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이를테면은 이게 잘 되든 아니면은 이 업계에서 사장이 되든 일단 한번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이번에 이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로고들은 다 리얼리티 매직큐가 주관을 하고 있거나 또는 같이 사업을 꾸리고 있는 그 게임들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홈페이지에 직접 가시면은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티저 영상이라든지 플레이 영상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쯤에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기대를 했었죠. 전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체인러너 Q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그 리얼리티 매직 큐하고의 파트너십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좋은 워딩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게임파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또 이제 그냥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코어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전략적인 협업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공시였는데 이게 좀 되게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바이프로스트가 유비소프트라든지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게임 회사가 아니고 거기하고는 네임밸류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게임 회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한 거예요. 리얼리티 매직큐라는 것이 그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누가 백업을 하고 있고 어떤 게임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게임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장점인가를 한번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리얼리티 매직큐는 VR 쪽 게임 회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좀 더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FPS도 다루고 있고 오픈월드 게임도 다루고 있고 굉장히 자유도가 넘치는 게임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개발 중이고 베타까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합쳐져서 또 어떤 메타버스를 구현을 할 거고 또 어떤 NFT가 또 흥하게 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리얼리티 매직큐는 그 카카오 게임즈가 뒷바탕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이 기사가 한 작년 또는 이제 재작년 그때쯤에 이제 나왔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리얼리티 매직큐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좋게 봤냐라고 저한테 뭐 물어보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카카오 게임즈라는 것 자체가 뭐 유비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짱짱한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키를 요하고
게임에 되게 골수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들을 많이 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헤일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게임에 대한 소양을 요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거보다는 되게 좀 캐주얼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아마 리얼리티 매직큐랑 좀 색깔이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리얼리티 매직큐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정용 그런 게임들, 뭐 닌텐도처럼 뭔가 좀 더 아기자기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VR 쪽으로 되게 특화된 그런 게임들이 좀 질비하고 있어요.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카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좀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뒤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뒷받침이 되어 있다. 요거 한번 좀 캐치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티 매직큐가 어떻게 보면은 주관하고 있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테라라는 게임입니다. 이 디스테라라는 게임은 오픈 월드에 배급사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맡고 있고요. 실제로 이 게임은 지금 스팀에도 이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오픈은 되어 있진 않은데 베타로 몇 번 이제 또 돌렸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 이게 그 기사나 소식을 찾아보니까 작년 말이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고 유튜브에 가보면은 이 디스테라라는 게임을 실제로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업로드를 몇 개 해놨어요. 나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거가 뭐 블록체인으로 올려져서 구동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구동되는 게임은 아닌데 일단은 디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라든지 다른 회사랑 협업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테라는 리얼리티 매직큐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테라만큼은 따로 또 카테고리가 되어 있죠. 한번 뭐 발전 가능성을 보신다면은 이 게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나요? 이게 또 나중에 블록체인하고 또 연관이 돼서 또 다르게 또 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워낙에 요즘엔 또 이제 FPS 가지고도 블록체인으로 돌리는 그런 게임들을 제가 몇 가지 소식을 접해 봤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테라는 이제 총 4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템 광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뭐 크래프팅 한다든지 적들과 그리고 팀들 간의 배틀 또 오픈월드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오픈월드 특히 이제 스팀에 가보시면은 오픈월드 게임들 장르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서 뭐 제가 지금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아포칼립스 종류의 그런 오픈월드도 있고요. 무인도 종류의 오픈월드도 있고 뭐 바닷속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추구하는 그 세계관이 거기에 보면 항상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이제 진지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NFT가 여기에 또 얹혀지면은 또 이 진지를 잘 구축해가지고 또 자기만의 그런 맛깔나는 요새를 만들면 또 이걸 또 땅을 또 팔 수 있고 뭐야 뭐 또 페스티벌도 열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마나코인이라는 게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나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주 구축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밑에는 이제 또 코어 플레이, 네, 어떤 뭐 목표물이라든지 팀업을 해가지고 뭐 코업할 수 있는 그런 코어 플레이 같은 것도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디스테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게임은 리얼리티 매직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가늠하려면은 디스테라 게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베타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어렵지만 나중에 소식이 들리면은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이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아니면은 카카오 뭐 관련주라든지 또는 뭐 클레이튼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디스테라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직 아레나입니다. VR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제가 사진을 달아놨어요. 저처럼 VR을 이용해서 뭐 같이 이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스테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뭐 이거를 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매직 아레나라는 곳에서 파생되는 그런 어떤 협력사라든지 이런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컴퓨터 몇 대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VR은 어떤 걸 쓰고 어떤 장비를 쓰고 있고 어디서 스폰서를 받고 있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매직 아레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시장성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좀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은 캐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렇게 뭐 게임 방송사라든지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게임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VR을 통해서 다양한 뭐 실험 정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의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게임을 이미 다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NF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런 어떤 VR의 세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모니터를 보고 저희가 키보드나 아니면은 패드를 갖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세계 있죠. 그거를 통하려면 이런 VR 장비가 굉장히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도 좀 친해지시는 것도 내가 좀 올드한 세대다라고 하시면은 관심을 한번 자주 가져주시는 것이 좀 되게 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직 아레나 같은 것이 있고 리얼리티 매직 큐는 지금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 회사는 아니나 향후에 굉장한 물건으로 갑자기 시장에 이머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뭔가 모습을 드러내면 늦으니까 지금 한번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시면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래곤플라이라는 그 유명한 게임 회사가 있죠. 네, 이 게임 회사가 리얼리티 매직 큐하고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사화 시킨 거를 가져왔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그 퍼즈 하셔가지고 좌측 하단 한번 읽어보시고 스페셜 포스는 다 아시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스팀에서도 이미 그 지금 나온 지가 꽤 됐네요. 2019년에 나왔는데 뭐 스페셜 포스가 지금 플레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VR을 체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VR을 좋아하고 난 실제로 그 장비가 있다면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엔진 자체가 어쨌든 리얼리티 매직 큐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사진을 갖고 온 요지는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또봇 VR하고 스페셜 포스 VR입니다. 디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뭐 베타까지 나왔지만 아마 사람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달아봤습니다. 특히 또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 뽀로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또 친근하거든요. 네, 이게 또봇 VR이 제가 게임 화면을 봤는데 이게 그 카트라이더 같은 그 마리오 카트 같은 이제 경주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캐주얼해요. 근데 이게 VR로 하다 보니까 더 생생하고 그 어떤 그 효과라든지 이펙트가 액션감이 훨씬 더 와닿겠죠. 이렇게 스페셜 포스처럼 화끈한 그런 FPS가 있는 반면에 또봇처럼 되게 친근한 그런 가족용 게임도 있다. 그래서 연령대를 굉장히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작년 12월 기억하시죠? 그때 이 네 가지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이 기대를 놓지 않고 있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계속 시장 상황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단에 이제 공시 지명 수배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남아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가슴 한켠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네 가지는 뭔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체인러너? 이 네 가지가 뭔가 이제 좀 시너지를 바라고 시장에서 이제 알려지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때 냈던 공시 중에서 한 가지 이 체인러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는 다 외주 업체예요. 요 점도 한번 좀 그 퍼즐 조각을 맞히실 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카카오 AMA를 할 때도 그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이 있었지만 게임사 또는 뭐 NFT 관련 바이프로스트를 찾고 있다라는 점은 그냥 그 알맹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지만 지금 홀딩을 계속 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상자를 까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결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오면서 이제 리얼리티 매직큐에 대한 정보도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클레이튼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며,
그리고 체인 러너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될지 이게 분명히 이제 점점 이제 나와 갈 거예요. 그게 바이프로스트 시티랑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원래 기술 개발은 잘하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시장에서 과연 알아줄까? 이게 가장 이제 고민이 되실 건데 그것을 한번 시간을 가지시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예요. 요번 3월이 그래서 저는 2022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한 터닝 포인트, 뭐 그런 정도로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린 백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다른 또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